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실감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리마다 도배된 현수막입니다. 후보들이 경쟁하듯이 내거는 현수막, 환경에도 좋지 않고 도시 미관을 해치죠. 뿐만 아니라 종종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JTBC 전주방송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불법 현수막 안 걸기 캠페인에 자치단체 출마 예정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약을 하고 있고 행정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도 협조와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불법 현수막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캠페인 이후 전북 정치권에는 어떤 변화들이 찾아올지 앞으로의 기대와 과제까지 조망해봅니다. 전주시 유상봉 건축과장,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현 자원순환부장, 그리고 최영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전주방송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캠페인에 참여한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지난 추석 연휴 때 전북에 내걸린 불법 선거 현수막은 대략 3만 개. 대부분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어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내년 전주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 7명이 JTBC 전주방송 그리고 환경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엔 백순기 전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서윤근 전주시 의원, 우범기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과 허남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전주시가 선거 현수막을 떼더라도 항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불법 선거 현수막은 당일 즉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절실한 동참이 요구됩니다. 환경단체는 정치인들이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고 직접 서명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협약식을 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정치인들이 이제는 이 MOU 체결한 부분이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됐다. 또 불법 선거 현수막을 계속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감시하고 또 어떤 그 다른 수단으로 홍보하고 정책을 알리는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고 또 알려드리도록. 전주방송은 환경단체와 함께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캠페인을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물론 지방의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명절 연휴부터 시작을 해서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마다 현수막들이 가득합니다. 선거철에 흔히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출마 예정자 1명당 최소 1,000개 이상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하니까 사실 전주 시내만도 만여 장이 넘는 건데 과장님 이게 다 네. 불법이라면서요. 그리고 네. 이외에도 상업적인 내용의 불법 현수막까지 합하면 이게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행정으로서도 좀 골칫거리였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불법 현수막 처리 건수를 말씀드리면 20년 13만 건, 21년 6월 기준 6만 건입니다. 하루 평균 4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 과정에서도 늘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대다수가 도로변 가로수나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발생 우려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등 안전사고 발생과 직결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 문제 등으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정된 게시대 이외에 다른 곳에 게시된 현수막은 사실상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정치인들이나 출마 예정자들에게만큼은 이런 제재가 좀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형평성 문제 제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세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장님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불법 현수막 문제는 어제 오는 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라는 거를 다들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변화하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편하고 공정하지 않은 그다음에 그런 행동들이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 이제 붙여놓은 현수막들이 이거는 떼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고착화된 것 같아요. 시민 의식에서는. 그래서 저는 선거 현수막이 그러니까 선거를 시작할 때도 문제고 끝나고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선거가 여러 개가 있죠. 이 선거에도 똑같이 반문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 있다라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좀 이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현수막도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현수막의 종류 중엔 영리가 있고 비영리가 있겠죠. 내가 단순히 상품 홍보를 하는데 뭐 불법으로 적어놓는 것과 이제 비영리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비근한 예를 들면은 지난번 전주시의 특례시 같은 경우에 특례시를 뭐 유치로 환영한다. 특례시를 유치하자. 뭐 이런 현수막들이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에는 정치나 정당이 거는 게 있고 개별 사설 이제 그 뭐 단체들 뭐 정치와 상관없는 단체들이 거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비영리 일종의 비영리 현수막 중에 정치 현수막의 카테고리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상업용 현수막과는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저는 좀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비정치 현수막도 제가 오늘 좀 분류를 해서 오늘 쟁점을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정치 현수막 중에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치인이 이제 선거에 나가려고 개별 정치인인 거죠. 내 이름을 홍보하기 위해서 선거일 전 182전까지 거는 현수막들이 있어요. 이거는 쟁점은 선거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명절 환영합니다. 전주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현수막에 걸죠. 이게 이 명절 인사형 현수막이고 두 번째는 정당형이에요. 정당에서 특정 정당의 홍보 목적이나 특정 정당의 정책 홍보 목적으로 이제 거는 현수막이 이 정당형 현수막이고 이거의 쟁점은 이제 그 정당법과 5개 광고물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세 번은 선거형, 운동 기간에 거는 현수막이고 이건 후보는 걸 수 있고 이 5개 광고물법과 관련이 없어요. 사실 이거는 사실 법적 쟁점은 없고 당연히 거는 홍보물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명절형인지 정당형인지 오늘의 어떠한 이 현수막과 법적 쟁점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 두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고 과장님 생각은 예. 어떠세요? 정치인 현수막 관련해서 정당법은 인쇄물이나 광고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행위와 활동은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행사나 집회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광고물 표시 방법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실제 광고물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재물 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발했던 2019년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건요. 앞으로 이런 행정적 어려움이나 시민 불편, 불만들이 조금은 해소될 거라는 어떤 긍정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전주시가 시장 후보자는 물론이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내거는 모든 불법 현수막들을 다 철거하기로 했다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정된 게시대에 걸지 않으면 바로 철거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현수막. 하지만 유독 정치인이나 선거 출마 예정자가 홍보를 위해 내건 선거 현수막만은 단속을 비껴왔습니다. 적법한 정치활동 관련 현수막은 허용하는 5개 광고물법의 예외 조항 탓에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앞으로 전주에선 선거 관련 불법 현수막을 함부로 걸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전주시장은 물론 시의원, 도의원까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나 정치인이 아무데나 거는 현수막을 발견 즉시 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최근 JTB 전주방송 환경단체와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협약한 것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주시 내 불법 선거 현수막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구청과 모든 주민센터에 불법 현수막을 제거토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불법 현수막을 보고도 떼야 할지 과태료를 물려야 할지 골머리를 앓았던 현장의 단속 공무원들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번 기회로 아무래도 철거하기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 같이 붙이지 말자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 이번 결정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력한 조치로 불법 현수막 근절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불법 현수막 걸지 않기 캠페인에 실제로 많은 후보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 전주시는 시의원이나 도의원까지 이렇게 모든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현수막을 강력히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과장님,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캠페인 협약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후보자들의 현수막 철거도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가 아니라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단속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행사나 집회 요건을 갖추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게시대 이외의 모든 불법 현수막은 발견 즉시 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구청 단속 부서를 비롯해서 모든 자치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은 설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절실한 바람이 있었기에 모두 동참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준법 정신이 높기 때문에 불법 행위는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간 정치인들이 5개 광고물법 8조 4항이 구체적인 조항인 것 같던데요. 이걸 근거로 현수막을 게시를 해왔는데 집회나 행사를 여는 때가 아니라면 이게 다 불법이다. 철거 대상이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아까 3가지 유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앞으로의 행정 집행에 힘을 실어준 유권 해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사실 이 행정에서 2009년도에 나왔어요. 법제처에서 2009년도에 이미 이제 이런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 행정 해석에 관련해서 사법적 판단이 나오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지자체에서 떼긴 하는데 이거에 과태료를 물리지 않으니까 이 과태료를 다퉈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건 이제 정당형 이 현수막에 관련이 된 거거든요. 정당에서 기존에 이제 정당은 정당 홍보 활동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 홍보는 정당법상에 보장이 되는 건데 5개 광고물법 근거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제한할 수 있냐. 그리고 5개 광고물법 예외에는 이제 정치 활동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5개 광고물법은 사실은 문장상으로는 정확하게 행사 또는 집회, 그러니까 정당의 행사 홍보에 현수막을 뗄 수 없는 거지 정당이 정책 홍보를 뗄 수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런 그러니까 행사나 집회를 열고 있는 그 상황 자체에서의 현수막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것과는 달리 정당에서는 홍보 활동에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 정당의 현수막을 떼는 거는 이 정당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사실 이게 그러니까 법제처의 법제처 행정해석이 사실 종국적인 해결은 아니거든요. 이건 일종의 행정관청의 행정해석일 뿐인 거고 사실 여기에 종국적으로 이 법 해석의 최종 권한 사법부에 있는 건데 사법부에 안 간 거는 사실 정당도 걸어놓고 언제 뗄 줄 알아요, 자기네들이. 언제 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건 그거예요. 사실은 정당에 예를 들면 지자체장이 지금 야당이고 이 여당 국회의원이 거는 현수막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역위원장이 거는 야당 지역위원장이 거는 현수막이 있고 여당 국회의원이 거는 현수막이 있는데 과거에 문제됐던 건 그거예요. 여당 국회의원이 걸면 3일 만에 떼는데 야당 지역위원장이 걸면 일주일 뒤에 뗀다. 사실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가는군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지 사실은 과태료가 되거나 안 뗀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법 위반 이게 5개 광고물법상에 지자체의 권한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사실 다퉈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전주시에 이어서 시나 군 단위 자치단체들뿐만 아니라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까지도 협약을 통해서 캠페인에 동참할 걸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만 안 거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걸지 않기로 동참을 해서 약속을 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이 아니라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함께하는 거라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우리 지역을 넘어서 타 지역 그리고 저는 대선까지도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강한 의지가 네. 조금은 있긴 합니다. 그 선거 기간이 아니라 선거 기간 전 아까 명절 때도 이제 거는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자제하는 움직임이 된다면 시작이 조금 어려운 거지 내년 선거나 그다음에 선거의 그 현수막이 아닌 다른 홍보 매체, 다른 연구들을 조금은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2년 대통령 선거, 뭐 지방선거, 이제 법정 선거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현수막이 200만 개, 20만 개 네.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20만 개를 사용하는 거를 이제 2018년도 법이 바뀌면서 한 개에서 이제 두 개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되면서 증폭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감소 추세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는다면은 환경 문제나 도시 경관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가로 경관의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이 협약 같은 경우엔 그거일 거예요. 그 이제 후보,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후보가 개인의 어떠한 이 개인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홍보용 이 현수막인 거고, 정당형 현수막, 지금 이제 정당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달려 있는 게 화춘대회는 누구 겁니까? 이런 게 많이 달려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는 이것과는 지금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예, 협약과는 예. 이 협약은 선거에 후보도 나오는 개인이 거는 현수막인데 이제 이건 선거 이전 181점까지만 가능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게, 그 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전에 제가 단체가 어디 모인 체육관 같은 데 가서 이제 선거일 180일 전에 명함을 막 돌려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어디 선거에 출마하려는 뭐 후보자라고 하면 정확하게 선거법 위반이었어요. 그 전에는. 네. 지금은 이제 말로 하는 선거가 좀 홍보가 돼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 사전선거 운동에 명함을 이제 교부를 했어요.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 홍보를 한다는 취지로 이게 사실 사전선거 운동으로 기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6년 대법원 판례는 좀 전향적인 판결을 했던 거죠. 아니, 단순히 이름을 알리는 게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 있냐? 그러면 어떻게 이 정치 참여의 자유나 참정권이나 알 권리나 후보 유권자들의 알 권리나 이걸 너무 침해하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선거와 관련이 없는 특정 선거를 강조하지 않은 한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그 전에는 내가 내 최영호 뭐 명절 합니다. 최영호입니다. 저 뭐 지금 현직 막 적어놓고 했으면은 이게 사실 이거는 그 5개 강공일법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법의 문제가 될 수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막 사진 찍어놓고서 무조건 선관위 고발하고 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는 가능하게 된 건가 싶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우후죽순으로 모든 선거에 나고자 예. 하시는 분들이 이 현수막을 걸게 되는 거죠. 내용도 좀 천차만별. 내용은 천차만별되면 안 돼요. 이게 선거와 조금이라도 관여가 되면 사전선거 운동이고, 여기에서는 그래서 명절 인사만 적는 거예요.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 가능하다.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적고, 그러니까 내 이름과 내 직위만 적는 네. 거죠. 내 어떠한 과거의 이력만 적는 거고, 이것만 지금 가능한 것을, 사실 이것도 언제 판례가 어떻게 변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전선거 운동이 될지 안 돼. 저는 요새 좀 보면은 이 어떠한 특정, 요새는 또 예전 명절에만 걸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한글날 개천절 적는데 개천절을 요만큼 적더라고요, 진짜. 그 다음에 자기 이력만 적어놓고. 네. 그럼 이 경우에 사실 사전선거 운동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전 들긴 하는데, 사실 이제 이건 별개로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렸냐면은,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2016년 판례 궁극적인 어떠한 이 가치는 사실은 정치 활동의 자유, 참정권, 그리고 유권자 알 권리거든요. 그런 그러면 것들을 오히려 보장해 준 건가요?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현수막을 걸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네. 명절 때 특정한 날에. 예. 그럼 만약에 지금 모두가 현수막을 걸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실은 현역들에게 유리한 어떠한 정치 구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사실은 특히 지자체 선거의 경우에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 현역도 이름을 모르는데 신인 인사 이름을 알 수 있겠어요? 이 신인 인사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현수막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고 돈도 많이 들고 막
거는 지 2, 3일 만에 떼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계속 거는 이유가 자기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거든요. 예. 아마 이러한 점들은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러한 쟁점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후에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이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어떤 방안들이 좀 있을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뭐 200만 장이 낭비가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20만 이 많은 장. 네. 20만 20만 장. 네, 20만 장이요. 이 많은 현수막을 드는데 네. 거는 비용이 얼마일까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조사된 부분들도 있을까요? 네, 뭐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에 대한 그다음에 자기를 알 권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좀 포커싱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 전북에 그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자가 5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추석에 최소 저번 추석에 한 3만 장 정도가 현수막이 걸려진 걸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현수막이 걸어진다고 한다면 한 10만 장 정도는 걸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얼굴 알리기용 현수막인데요. 한 개당 적게는 3만 원, 많게는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계산을 제가 좀 해봤죠. 그랬더니 한 40억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2017년 대선, 18년 지방선거, 이 선거 기간 동안에 다 더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유출을 내년 대선이나 선거 때 한 15만 장 정도가 만들어질 건데요. 그러면 60억 이상의 비용이 들 걸로 좀 예상을 하고요. 근데 여기는 만들어지는 비용에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폐기하는 문제도 네. 지자체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지자체도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처리 비용을 살펴보면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전국에 발생된 폐기물 양이 9,220만 톤 정도 됐는데요. 처리 비용으로 따지면 27억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비용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이 많은 현수막들이 처리되고 또 철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인력 낭비 또 환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불법 현수막 철거에 네. 동원되는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후의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예. 그 수거된 폐현수막은 창고에 보관한 후에 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네. 한 해 처리 분량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30에서 40톤의 비용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네. 있습니다. 정비 인력은 조별 3명씩 6개 조 18명이 주말 휴일 없이 상시 순찰을 통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휴 기간에도 5,000장 정도 제거를 하였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연휴 기간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평소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좀 실천에까지 임하던 분들이라면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 보는 시선이 더더욱 곱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재활용 시도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소비된 후에 버려지고 또 뭐 소각되는 양을 능가하기는 어렵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현수막이 처리되고 버려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그 현수막 하면은 우리가 천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플라스틱 문제는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아니면 정당에서 기후위기 이런 논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수막을 걸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모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폴리에스터 화학섬유인데요. 이거는 대부분 소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재활용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아마 소수일 것 같은데요. 소각일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다이옥신, 뭐 유해물질 얘기는 다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매립을 했을 경우 이것 또한 플라스틱이잖아요. 잘 썩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쉽게 100년 후에 무슨 예비 후보가 걸었던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이 멘트가 땅속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서 어쨌거나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한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어떤 문제지라고 하는 거를 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캠페인은요, 물론 1차적으로는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치단체가 불법 선거 현수막을 철거를 하더라도 항의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조항으로 포함된 건데 그동안 행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좀 짐작해 하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캠페인을 펼치기 전에 정치권에서 스스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추석 연휴를 전후로 전주 시내에 걸린 불법 선거 현수막입니다. 공무원들이 시내 곳곳을 돌며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 현장엔 송영진 전주시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의원님이 일주일에 몇 번씩 오셔가지고 3-4번씩 오셔서 같이 나가가지고 떼고 있어요. 초선인 송영진 전주시 의원은 지난 2018년 정치에 입문한 뒤 수시로 지역구를 돌며 선거 현수막을 떼고 있습니다. 별명이 현수막 철거왕인 이 시의원은 자신의 현수막을 건 적도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걸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홍보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지키고 준수해야 될 사람들이 이게 불법 현수막을 거는 거에 혈안이 돼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지역구만이라도 좀 청정하게 시의원에게 공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도 송 의원에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내건 불법 현수막도 곧바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런 시의원을 응원합니다. 미관상 안 좋고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앞 시야가 다 가려져가지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라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죠, 시민들로서는. 송 의원은 전주방송과 환경단체가 추진하는 선거 현수막 안 걸기 캠페인에 동의한다며 앞으로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아예 걸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다른 정치인들이 자신을 비방해도 아랑곳 없이 선거 현수막을 떼겠다는 젊은 시의원. 이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현수막 선거운동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며 오늘도 철거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네, 현수막을 내거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또 표를 줄 유권자들조차 이를 반기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근절이 되지 않는 건 그만큼 현수막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긴 했지만 강력한 홍보 수단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문득 저 현장 보고 느꼈던 건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과일 들고 가서 저거 자르고 다니면 손괴죄에 걸려요. 예, 저건 철거 단원들 일반 시민이요? 예, 구청에서 이 철거 권한이 있는 분들과 아마 동행해서 조력을 했기 때문에 시의원님이 지금 자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저 불법이니까 내가 이거 과일 들고 다녀서 자르고 다녀야지 하면 사실 손괴죄도 고발당할 수 있다는 점 꼭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지금 영상에서 보신 시의원분은 항상 단속반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괜찮은 오해하실 그런 수 거죠. 오시면 안 될 것 같은 영상이라 네. 그럴 것 같고 이제 우리 사실 질문은 현수막이 얼마나 강력한 홍보 수단이냐는 건데 자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선거 이전 180일 이전에 예전에는 말 SNS도 안 됐어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말 구두로 제가 어디 후보자입니다. 어디 가면 잘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제 가능해요. 이건 사전 선거운동 가능해졌고 SNS 그러니까 내가 이 상시 허용이 가능해 말하고 이 SNS 그래서 이 뭐 인터넷이나 사이트나 이 SNS로 내가 저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고 이제 뭐 카톡 보내고 뭐 페북에다 글 올리고 이건 가능해요. 근데 또 이제 광고는 또 안 돼요. 돈 주고 하는 유료 광고 이건 불법이에요. 사실 이제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사실 가능한 거는 대선, 광역 지자체 선거 정도는 이런 어떠한 이런 그러니까 뭐 온라인이나 웹 같은 사람들이 관심이 일단 많으니까 가능한 건데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자체장 선거 여기에 계신 분들만 해도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라 전주시장 후보로 누가 나오시는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이 TV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정치 고관여층은 아실 텐데 대부분의 어떠한 우리의 유권자들은 지금 현직 전주시장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더더군다나 전주시장의 후보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후보군도 모르고. 그러면 전주시장의 후보로 이게 사실 전주시장만 해도 큰 선거기 때문에 이제 좀 지나면 많이 알겠지만 사실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도대체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사실은 문자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하겠지만 문자 같은 건 사실 휘발성이 강해요. 그럼 가장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거 사실 전주시 저도 그래요. 저도 전주시장 후보로 누가 나오는지 교육감 후보로 누가 나오는지는 어떻게 아냐면은 현수막 보고 알아요. 누가 교육감 나오시는구나. 누가 전주시장 나오시나 사실 현수막 보고 알거든요. 사실 이만큼 강력한 홍보 효과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어떠한 홍보를 가지고는 다 사전 선거 운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지금
가능하지 않은 가장 강력한 홍보 효과는 현수막일 것이다 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캠페인의 취지나 뭐 근본적인 문제로서 환경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자이든 타이로든 불법 현수막 안 걸기 캠페인에 동참한 출마 예정자들은 이제 현수막은 안 되니까 그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을 좀 홍보해야 할지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현수막 대신에 어떤 홍보 방식이 자리를 잡는 게 좀 바람직할지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부장님 해주시겠어요? 이제는 선거 현수막에 대한 대안을 좀 찾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너무 강력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현수막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하면 이꼬르 현수막. 이게 관례처럼 되어버려서 이거 고착화된 거를 개선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정부나 정당이나 예비 후보자들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팔로? 근데 예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다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좀 새롭지도 않아요. 좀 새로운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온라인 홍보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도 다 선거 전에 하는 방식이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2012년도에 온라인 홍보 선거를 할 수 있겠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허용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어느 후보도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홍보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자금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현수막을 많이 찍자 이런 운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재난 문자도 이제 문자로 오는 상황이잖아요. 휴대전화로 문자가 오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는 기후위기에 맞는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거 홍보를 만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사실 이 현수막들 처리하느라고 고충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홍보 방식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홍보 효과, 즉 긍정적 인지도는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현수막보다는 그 TV나 라디오, 미디어 매체를 통한 토론회 등이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12년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SNS 등으로 이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선진 홍보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정착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도 이렇게 뭐 막 무분별하게 문자 보내고 무분별하게 현수막 거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돈 들어가고 힘든데. 아마 가능하다면 TV도 자주 나오고 뉴스나 신문에도 이름도 자주 올려내리고 내가 건 페이스북 글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가장 세련되고 쉬운 선거 운동, 뭐 본인의 돈도 절감하고 하는 홍보 운동일 텐데 사실은 그 정도의 인지도를 쌓고 그 정도의 어떤 인플루언서가 되기까지가 너무 지난하고 힘들고 그리고 특히나 지자체 단위,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구시계 그리고 비환경적인 이런 운동에 좀 치중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선거 제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현수막 많이 안 걸던데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 선거가 정당 대 정당 그러니까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대 정당의 선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당의 정책, 정강 그리고 정당의 어떠한 방향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의 쟁점이 되는 반면에 우리는 이제 소선거구제예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후보자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후보자 개인의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중전이다 보단 지상전에 치중을 하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정당 대 정당의 선거가 이루어지지만 지역으로 갈수록 정당 대 정당의 선거가 아니에요. 우리 지역만 해도 민주당 경선에 누가 통과하냐가 쟁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후보자 개인의 어떠한 정당과는 관련 없이 정당의 경선에 이 통과하기 위해서 이 개인의 후보자의 역량이 중요하게 된 거죠. 인물 위주의 그렇죠. 인물 위주의 선거가 되는 말씀이시죠? 더더욱더 이 지역으로 갈수록 더더욱더 인물 위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개인 홍보 선거에서 아까 뭐 부정적인 효과를 쌓는다고 하지만 내 이름과 얼굴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우리의 어떠한 이 독특한 이 정당 독점이 된 지역의 특징과
소선거구제라는 어떤 특징이 만들어낸 선거제도예요. 게다가 이 빡빡한 허용되는 것 외에는 모두가 불허가 되는 어떠한 이 빡빡한 선거운동의 어떠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 좀 되게 비환경적이고 구태고 굉장히 좀 구식의 선거운동이 계속 가능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선거제나 선거법을 좀 이 정말 적법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딱 고정시켜 놓고 그 외에는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전혀 홍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라도 해보겠다. 이게 지금 가능하니까 이걸 밀자라는 상황에서 사실 이게 없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요. 한편으로는 불법 현수막 자체는 없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타 홍보물, 뭐 어깨띠라든지 아니면 명함 등으로 인한 폐기물도 많을 것 같고 혹여 불법 현수막을 대신해서 또 다른 불법적인 홍보들이 만연해지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시민의 눈과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환경부가 나서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역할이 앞으로 클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실은 문화가 다 변했죠. 문화도 많이 변한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요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나 이제 정부나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쓰레기 없는 선거를 좀 제도 개선, 아까 법적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온라인 방향도 명확하게 선정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생각도 듣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선거법을 강하게 묶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불법이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를 강하게 묶을수록 이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은 이제 정치 신인이 정치에 진입하기 어려워지거나 이제 불법 범죄자를 양산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사실 좋은 목적이잖아요. 내가 뭐 공익을 위해서 선거에 나와서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홍보를 하는 건데 대부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이 선거 제도 하에서는 신인이 나오기 어렵거나 범죄자가 양산되는 어떠한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사실은 되게 깊은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신인도 정치를 진입할 수 쉽게, 그러니까 사실 정당이 강화가 돼야 되는 게 가장 큰 어떤 방향일 거예요. 쉽게 할 수 있고 범죄자 양산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정답일 겁니다. 네, 과장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예, 물론 그 홍보 문화 인식이 부족한 분들은 전단지, 벽보 등을 통해서 불법 광고물 부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불법 광고주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서 계도하는 자동 경보 발신 시스템과 시민 주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달리 말씀드리면 5개 광고물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깨끗한 도시 경관 개선은 물론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또 지자체와 출마 예정자들이 힘을 모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거리의 모든 현수막이 사라질 수는 없겠죠. 다만 더 이상 환경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리라는 기대, 또 모두들 이전보다는 좀 더 노력하리란 기대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보다 친환경적으로 좀 현수막을 만들 수는 없는 건지, 또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대안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춘천시 지자체가 하는 모든 행사에는 친환경 현수막을 쓰겠다. 그리고 해남에서는 실내에서 하는 현수막은 모두 종이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조금씩 변화는 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전주시는 아직 변화는 없지만 이제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시도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는 재활용인데요. 재활용 부분이 상당히 전주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렵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실제로 환경부가 어떤 걸 했냐면요. 2020년도에 현수막 총선 때 현수막이 나오니까 이 홍보물을 지자체에서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재활용하라라고 하는 지침을 내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안 된 게 재활용률이 23.5%,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34.9%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도 제가 이제 현수막에 대한 문제점 얘기할 때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재활용이 어려우니 대안은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재활용이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현수막은 대부분 이제 오염되거나 그 세척 비용 문제로 사실상 재사용이 어렵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환경 보호 차원에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매체를 통한 한 차원 높은 홍보 방법으로 택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요? 일단 입구를 막냐 출구를 막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입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능하면 뭐 좀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좀 더 친환경적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거나 그것만 가능하도록 하거나 사실 지금 환경적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강한 규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구를 막는 방법이거나 출구 같은 경우에 사실 보니까 뭐 에코백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에코백 얼마나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겠어요. 그걸 다시 만들겠어요. 다시 만들어도 사실은 그건 다시 쓰레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현수막 가지고 섬유 패널을 만들어서 집을 만든 건축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 사실 그런 기술이 얼마나 지금 현실화되거나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술 관련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지구를 살리고 또 도시의 경관을 지키는 불법 현수막 안 걸기 캠페인. 유권자인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데요. 영상으로 그 방법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 캠페인은 환경 보호를 위해 정치인들에게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말자고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시청자들은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증샷처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프로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프로필 편집으로 간 뒤 프로필 사진을 선택합니다. 이후 수정 또는 사용해 보기를 누릅니다. 프레임 검색란에 현수막을 입력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맙시다라는 프레임이 뜹니다.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자신의 얼굴 사진에 불법 선거 현수막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용됩니다. 시청자들이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말자는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면 할수록 후보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현수막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구시대적인 생각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대신 후보들의 정책은 SNS나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앞서서도 관련 질문을 조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이 불법 현수막을 떼는 게 조금 기간이 많이 걸리고 대신에 소상공인들의 어떤 좀 경제적인 것들을 위한 어떤 현수막들은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서 좀 철거를 이르게 한다, 좀 철거를 빨리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되면 물론 정말 좋지만 관련 사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좀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혹은 소상공인들 피해가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온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이 형평성 논란 계속 철거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불법 현수막은 이제 명절이나 선거를 전후로 해서 특정 기간에 특정인이 다량으로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하거나 일정량만 규정에 따라서 설치한다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 지정 게시판은 총 235개 1,202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교차로 주변 등 안전과 홍보 효과가 큰 지점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이 게시할 수 있는 어떤 게시물들, 상업적인 게시물들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제 예전에 저희가 그 벽에 포스터를 붙였던 기억이 있죠. 근데 지금은 문화가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 웹 포스터로 이제 방향이 갔는데 소상공인들도 저는 이제 그렇게 변화가 조금씩은 현수막에 대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현수막에 대한 생각을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많이 걸어도 이제 불편한 거예요.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제 변화의 시도는 저는 지금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해관계와도 좀 직결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소상공인 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포스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건데 이제 소상공인들을 이제 뭐
배려할 수 있는 그 제도 같은 것도 마련이 돼야겠지만 이제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들을 이제 맞춰가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박에 뭐 딱 자른다 이게 아니라 네. 이제 변화는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좀 어려운 점, 그러니까 현수막에 대한 문제점 항상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고민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이제 그 질문 취지는 사실은 이 영리형, 소상공인의 영리형 어떠한 이 현수막과 이제 공익형 현수막에 있어서 게시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좀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은 영리의 목적의 어떠한 상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돈 주고 이 게시대에 걸고 누구는 돈 안 걸고 나무 사이에 걸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건단 말이죠. 사실 그러면 이 영리형 간에 이 형평이 예. 있는 거고 사실은 이 아까 같이 정당형, 이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니까 사실 조금 그 형평은 좀 차이가 좀 난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생각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시민 의식이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환경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그런 어떤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도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캠페인에 동참하면 될지 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퍼져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부터 해주시겠어요? 예. 요즘 출근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전주시 가로 경관도 참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진짜 잘 가꾸어진 정원 같은 도시 경관의 아름다움이 이용자에게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고 추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선거 기간 동안에 보통 이제 환경 정책 아니면 기후위기 정책을 만드는 순간에도 나는 현수막을 붙여야 되는 후보자라면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후보자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해준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그러니까 현수막 대신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기후 정책, 환경 정책들이 후보자님들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환경단체에서는 이 이야기를 10년 전, 20년 전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제 첫 대답을 들은 것 같아서 의미가 있고요. 많은 지역 후보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딱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거 기간 동안 현수막 대신 저는 온라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후보자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만든 현수막은 제가 100% 재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후보자가 이참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저희 JTB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아마 제가 이제 드린 말씀 취지는 사실은 현수막은 환경적이지도 않고 사실은 이 불법 옥외 광고물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아까 정당형은 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 명절 홍보용 사실 자기 이름 알리는 거거든요. 이걸 막 남발한다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양해야 될 점 분명한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은 이게 자칫 잘못해서 정치인들은 다 저래. 쟤들은 뭐 진짜 나쁜 애들이라 환경을 파괴하려고 저래. 사실 그거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어떠한 제도상에서 불가피한성도 있고 우리 제도가 가져오는 약간 좀 폐해일 수도 있고 다만 제가 이 캠페인이 정치 혐오로 좀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하죠. 지구를 살리고 또 도시의 경관을 살리는 이 캠페인에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 그리고 약속에 동참한 후보자들을 꾸준히 지켜보고 감시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작은 날갯짓이 아닐까요?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